그럼 초정리 편지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장 희응 물 한 대에 약초 반냥. 장우는 며칠째 일을 못했다. 깨진 돌확 앞에 앉아 있었다. 가는 손도 못 대고 그냥 일어나서 다른 일을 거들곤 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돌이 여기저기 널브러진 장업장에는 장훈이 판돌이 아저씨를 거들고 있는데 사내 한 애가 찾아왔다. 네가 장훈이냐? 예. 장훈은 망치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덕이 동생이지? 장훈은 화들짝 놀라 망치를 놓고 한 발짝 다가섰다. 예, 그런데요. 됐다. 덕이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왔다. 사내가 접힌 쪽지를 내밀었다. 장훈이 덥석 받았다. 누이가요? 누이는 별일 없죠? 별일이 좀 있지. 예? 무슨? 장훈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안에 다 써있겠지. 장훈은 후다닥 종이를 펴보았다. 장훈아, 일 잘하고 있난다. 집사 아저씨 주신 어른 심부름으로 한야에 가나다 하기에 급급히 몇 자 써놓으라. 한 달 전에 늙사신 할머니 죽으시거다. 할머니 유교로 그간에 정성답에 슈발혼 나랄 집으로 도로 보내오나 증하시다. 그리하사 49제 지내오 이달 스무날에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님께난 뭉구 아잡이 편히 볼셔. 나란 디 나만 마사만 볼셔. 집에 가 있난 단도다. 어서 만나고죠. 내용은 장훈아 일하고 있지? 집사 아저씨가 주인 어른 심부름으로 한양에 간다기에 급히 몇 자 적는다. 한 달 전에 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요한으로 그동안 정성스럽게 수발을 한 나를 집으로 돌려내라고 하셨다. 그래서 49일 지내고 이달 20날에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봉구 아저씨 편에 벌써 일러두었다.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는 것 같다. 어서 만나고 싶구나. 장훈은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다. 날짜를 짚어보았다. 보름 뒤였다. 장훈이 고개를 드니 사내가 빙긋이 웃고 있었다. 저 정말입니까? 누나가 집으로?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네 누이가 참에 많이 썼지. 그래, 아씨의 마님도 기꺼이 돌려보내겠다 하셨다. 자, 나는 갈 길이 급해서 이만 간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훈은 뒤에다 대고 거푸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장훈은 공사장 옆에 있는 숲으로 달려갔다. 편지를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었다. 목에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걸쩍걸쩍 미어져 나왔다. 숲에는 매미가 요란하게 울고 있었다. 매미야, 우리 누이가 돌아온단다. 우리 누이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장훈은 손나발을 해서 매미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식수들이 일손을 놓고 장훈이 내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갑출이 눈을 껌뻑껌뻑하다 주먹으로 눈두덩을 꾹꾹 눌렀다. 장훈은 망치든 손에 힘을 더해지는 걸 느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않고 돌만 깎아댔다. 그날 일을 다 끝내고 장훈은 도락 앞에 가서 앉았다. 어떻게든 끝을 내야 할 일이었다. 내일부터는 깨어진 건 놓아두고 나머지 꽃잎이라도 다듬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겠지. 갑출과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숙소에 돌아오니 어른들은 주막거리에 나갔는지 방에 없었다. 장우는 노곤한 기운이 들어 벌렁 틀어누웠다. 머자나 이곳 일이 끝나면 새 식구가 오손도손 밥상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장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너 요즘 잠이 안 오지? 갑출이 호동불 심지를 돋우며 물었다. 손에는 제가 만든 종이책을 꺼내들고 있었다. 갑출은 요즘 글 읽고 쓰기에 부쩍 열심이었다. 아버지랑 누이 생각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도학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그렇겠지. 어쩔 건데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글쎄,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장호는 벌떡 일어났다. 나가서 하늘이라도 봐야겠어. 네가 그러니까 나까지 마음이 요상하다. 갑출이 종이책을 놓고 따라 일어서더니 호롱불을 켰다. 맑은 하늘이 청회색으로 천천히 어두워가고 있었다. 들은 일터로 돌아서 언덕배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도락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장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까 네가 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는 것 봤다. 너희도 돌아온다는데 기분 좋은 참에 마음 풀고 마무리 잘 해봐라. 응, 그래야지. 갑출이 장훈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전바지 싹 입을 묶는 바람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동안 딴 일만 하느라고 하는 너를 보기가 참 편치 않더라.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내 참 증거도 없고 설마 싶기도 하고 다 잊어버리자. 야, 그동안 그것 때문에 네 눈치 보느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아이고, 이제 속이 좀 트이네. 장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갑줄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다. 벌써 별이 나왔네.
둘은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드문드문 나온 별이 깜빡깜빡 빛을 내고 있었다. 조금씩 기울어가는 달이 환했다. 갑줄이 풀밭에 벌렁 들어누웠다. 장훈도 팔베개를 하고 옆에 누웠다. 풀벌레가 찌르르 울었다. 타닥타닥 무슨 소리지? 장훈이 몸을 일으켜 고개를 돌렸다. 갑줄도 일어나서 손을 귀에 대고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일터 쪽인데 돌 깨는 소리야. 타닥타닥 돌 깨는 소리가 계속됐다. 누가 달밤에 저 열심일까? 잠이 안 오는 게지 뭐 방해 말자. 둘은 도로 벌렁 누웠다.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아! 비명소리에 갑줄이 재빨리 일어나서니 소리나는 쪽으로 뛰었다. 장훈도 따라 뛰었다. 어둑한 속에 누가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달빛에 상수 얼굴이 보였다. 상수 아니야? 뭐해? 다쳤어? 땅바닥에 망치와 정이 나뒹군 채 상수가 발목을 움켜잡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저리 가! 상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디 봐, 다친 것 같은데. 저리 가라니까. 갑줄이 상수 손을 억지로 잡아챘다. 발목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정이 돌에서 삐끗하여 오른쪽 발목을 찍은 것 같았다. 장훈이 얼른 옷고름을 잡아떼서 상처 위를 칭칭 감았다. 상수는 장훈을 밀어내려고 버둥거리다가 힘을 빼고는 가만히 있었다. 감은 옷고름 위로 금세 피가 비어나왔다. 방에 가자. 나한테 약이 있어. 갑줄이 상수를 일으켜 어깨에 두르는 걸 보고는 장훈은 나는 듯이 숙소로 뛰었다. 방에 호롱불부터 켰다. 그리고는 보퉁이를 끌러 약주머니를 꺼냈다. 지혈에 쓰는 가루약을 찾고 약 쓰는 법을 읽었다. 난이는 다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자세히 적어 놓았다. 갑줄이 상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장훈은 옷고름을 감은 걸 풀어낸 뒤 상처에 약가루를 고루 뿌리고는 옷고름을 뒤집어서 다시 꽁꽁 싸맸다. 상수는 아픈 걸 참느라 이마를 찡그린 채 말이 없었다. 장훈이 종이를 읽으면서 다른 약봉지를 꺼냈다. 오래 피가 안 통하면 안 되니까 조금 있다 풀고 곱지 않게 약을 붙여야 된다네. 상수가 종이를 흘끔거렸다. 약 쓰는 법 적어놓은 거예요. 갑줄이석 물 한 종이만 떠다 줘. 갑줄이 얼른 뛰어가서 물을 떠왔다. 장훈은 물에 약초를 비벼놓고 반죽했다. 상수가 약 쓰는 법이 좋긴 종이를 슬쩍 넘겨보았다. 장훈이 종이를 내밀어 보여주었다. 상수가 가만히 보았다. 자, 피가 멎을 거예요. 이제 반죽 붙입니다. 장훈이 옷고름을 다시 풀어내고 약초 반죽을 상처에 붙였다. 큰일 날 뻔했잖아. 무슨 대단한 장인이 되겠다고 달밥에 그 짓이냐? 갑줄이 상수에게 퉁을 주었다. 상수는 이제 고문고문 다리를 내맡기고 있었다. 장훈은 옷고름 하나를 마저 떼어 약초 반죽 위에 감았다. 다친 데가 욱신거릴 테니까 왜 이게 뭐지? 무슨 약초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사흘 동안 마시라는데? 갑줄이 심각한 표정으로 종이를 읽고는 약초 주머니를 이리저리 살폈다. 물건 낫네. 잘 찾아봐서. 장훈이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거네. 누군지 야무지게도 적어놨다. 갑줄이 약초 한 봉지를 하나 꺼내 달랑달랑 흔들었다. 물 한 대에 약초 반량을 넣어. 내가 하는 김에 의원 노릇 확실히 한다. 갑줄이 약봉지를 들고 나갔다. 상수가 누그러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맙다 장돌아. 성, 내 이름 아니 별명을 알고 있네요. 상수가 겸연쩍게 웃었다. 주정에서부터 네가 전밭 아저씨 눈에 든 게 심술이 났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성에 잔일거리가 많았잖아요. 늘 미안했어요. 저거 좀 보여줄래? 상수가 종이책을 가리켰다. 장훈이 옆에 있는 종이책을 펼쳐 보여주었다. 이 책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됐어요. 배운 걸 적어두었다가 틈틈이 공부했거든요. 상수가 책장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네가 갑출이 하고 읽는 걸 많이 봤어. 그러더니 상수가 굳은 표정으로 장훈을 바라보았다. 네 연꽃 확은 첫 작품치곤 꽤 괜찮지요? 장훈이 얼른 말을 받아들며 약봉지를 주섬주섬 챙겼다. 갑줄이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자, 마셔라. 우선 급하게 우린 거란다. 갑줄이 사발을 상수에게 내밀었다. 그래. 상수가 머쓱하게 사발을 받았다. 장훈은 연꽃 확 다듬기를 시작했다. 깨진 부분을 보니 새삼 속이 쓰렸다.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야. 장훈은 자신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깨진 곳을 애써 외면하고 나머지 꽃잎을 공들여 다듬었다. 새참을 먹고 나서 석수들은 저마다 편한 대로 앉아 쉬었다. 늘 하던 대로 장훈이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자를 썼고 몇몇 사람이 그걸 읽었다. 어떤 이들은 꽃쟁이로 부지런히 따라 썼다. 얼마 전부터 목재 다루는 곳에서 젊은이 몇이 글자를 배우러 찾아왔다. 갑자기 절 마당이 소란스러웠다. 감독관들이 짤때깐 말대기를 내저으며 왔다 갔다 했다. 무슨 일이죠? 전반 아저씨가 황급히 뛰어오는 게 보였다. 갑자기 임금님께서 절 공사를 확인하러 둘러보러 온다고 하셨다. 모두 제자리로 가서 일을 하도록. 임금님께서요? 다들 벌떡 일어났다. 갑줄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눈을 쑥 내밀었다. 장훈도 가슴이 뛰었다. 우리 석수들은 평소대로 저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전반 아저씨도 흥분한 듯 얼굴이 상기되었지만 애써 석수들을
속수들을 진정시켰다. 모두 제자리로 갔다. 하지만 다들 임금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장훈도 망치만 들고만 있었다. 얼마 뒤 절 모퉁이에서 행렬이 나타났다. 붉은 옷차림을 한 사람 옆에 큰 양산을 든 사람이 있고 그 뒤로 여러 사람이 쭉 늘어서 따라왔다. 장훈은 일하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보았다. 행렬이 다가오자 석수들은 모두 연장을 놓고 땅에 엎드렸다. 장훈은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쉽고 편리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도 신하들 반대에 몹시 외로울 임금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옆을 보니 다들 아예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서 혼자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한참 있어도 행렬이 지나가는 기미가 없었다. 수런수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바닥에 글을 쓴 자가 누구냐?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다가 도로 숙였다. 전밭 아저씨가 얼른 일어나 행렬이 멈춘 곳으로 뛰어갔다. 곧 다시 돌아와 황급히 장훈을 불렀다. 장훈은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을 떨며 따라갔다. 전밭 아저씨를 따라 바닥에 엎드렸다. 네가 저 글을 썼느냐? 녹색 관복을 입은 어른이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가리켰다. 장훈이 고개를 들고 손바닥을 가리킨 곳을 보았다. 조금 전에 장훈이 커다랗게 쓴 글자가 그대로 있었다. 하늘, 땅, 사람, 여름, 구름. 예? 예. 이것도 네 것이냐? 녹색 관복을 입은 어른이 종이책을 내밀었다. 장훈이 급히 자리로 가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예, 녹색 관복 어른 옆으로 물러났다. 화려한 검은 비단신이 장훈의 눈에 들어왔다. 네가 저 글자를 어떻게 아느냐? 저 전에 어떤 할아버지한테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더냐? 인자하고 품이 있으시고 그 근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 근심을 덜어주었느냐? 예? 근심을 덜어 장훈이 무엇을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토끼는 할아버지였다. 장훈은 정신이 아득했다. 붉은 바탕에 금빛수가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분은 바로 토끼눈 할아버지였다. 장훈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 퍼뜩 정신이 들어 머리를 조아렸다. 허허 일어나려무나. 예? 예. 장훈은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걸어오는 너를 보고 알았느니라. 장훈아 그새 많이 걷구나.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고? 석수들을 따라 와서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아비가 석수라 했지. 아비가 아프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떠하냐? 예 전보다 많이 나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종이책이 네 것이란 말이지? 예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책을 천천히 뒤적였다. 종이책에는 뭔가 툭 떨어졌다. 편지 2통이었다. 장훈이 얼른 주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장훈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건넸다. 무엇인고? 누이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할아버지가 펴서 읽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고 장훈을 보았다. 아, 이게 뭐 빚 때문에 누이가 어느 집에 종살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이와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3글자로 편지를 주고받았단 말이지. 그랬구나. 그래 그동안 누이 때문에 애가 많이 탔겠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편지 하나를 더 읽었다. 장훈아, 나 이제 못 오리라. 그동안 네가 떠다 준 물 잘 마셨다. 네 덕에 아주 즐거웠느니라. 훗날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아버지 잘 모시고 씩씩하게 살거라. 이 글자도 잊지 말고 유익하게 쓰려무나. 쌀 한 가마 오거든 내가 하늘 심부름한 줄 알고. 이런 내가 초종에서 쓴 편지 아니냐. 얘 가지고 있으면 꼭 다시 만날 것 같아서. 장훈은 기어이 울먹였다. 할아버지가 장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는 할아버지가 꼭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습니다. 장훈이 눈물꼬리를 매달고 웃었다. 허허, 다시 만나서 나도 정말 기쁘구나. 장훈이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도 환하게 웃었다. 저기 바닥에 쓴 글자는 웬 거냐? 얘 쉬는 시간에 석수들한테 글자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네가 혼장 노릇을 한단 말이지? 어허허, 네가 그때 쌀값을 톡톡히 하는구나. 속기는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었다. 전에 산속에서 듣던 바로 그 웃음소리였다. 장훈은 긴장이 좀 풀렸다. 소리내어 따라 웃었다. 3글자가 알려지고 나서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늘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장훈이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전에 정자에서 본 선비였다. 장훈은 놀라서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허허허 이제 알았느냐? 예 할아버지. 선비가 한 발씩 다가오더니 장훈에게 일렀다. 전하라고 하여라. 전하. 장훈은 안 쓰던 말을 해놓고 혀가 좀 이상한 것 같았다. 허허 아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하여라. 그래서 여기에선 무엇을 하느냐? 예 연꽃 확을 파고 있습니다. 어디 보여주겠느냐? 예 할아버지 아니 전하. 할아버지 안내로 행렬이 연꽃 화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장훈은 깨진 봇을 보며 다시 속상했다. 이렇게 손봐야 할지 아직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것만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자랑할 만도 한데 아쉬웠다. 할아버지가 연꽃 확을 손으로 더듬었다. 장훈이 설명을 했다. 이 안에 물을 담으려고 합니다.
호호 대단하구나. 꽃잎을 어떻게 다듬었느냐. 돌을 깨어내면 그 안에 꽃잎이 눈을 뜨고 피어납니다. 안에는 꽃잎이 눈을 뜬다고? 돌을 깨어내면? 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장문이 쪽으로 허리를 굽히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고 보니 나도 돌을 깨어내고 있구나. 장훈은 할아버지 얼굴을 빤히 보았다.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되겠구나. 할아버지가 깨진 부분을 만졌다. 예, 예. 장훈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만진 듯했다. 막힌 가슴이 팍 터지는 것 같았다.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 그렇구나. 장훈아, 훌륭한 석수가 되어서 꼭 나를 찾아오너라.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장훈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네가 이번에도 내 근심을 많이 덜어주었구나. 할아버지도 제 근심을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그러냐? 허허. 장훈도 마주 우셨다. 이전에 할아버지 같아서 다시 한번 가슴이 찌르르했다. 행렬이 움직였다. 장훈은 오랫동안 허리를 굽혀 배웅했다. 허리를 드니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았다. 엎드려 있던 석수들이 일어났다. 장훈아, 설마 너 임금님한테 글자를? 젠밭 아저씨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훈은 대답을 하려고 할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맛 정신 차려. 갑줄이 장훈의 어깨를 탁 쳤다. 그게 그런가 봅니다. 석수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장훈을 바라보았다. 와, 장돌아, 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네가 임금님의 직속 제자다 이 말이냐? 나는 그 밑에 제자고? 갑출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며 떠들었다. 장훈은 흥분된 가슴을 누르며 정을 찾아들고 연꽃 확 앞에 앉았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일꾼들 모두 임금이 내린 술과 떡을 실컷 먹고 마실 때 장훈은 전혀 먹을 것이 당기지 않았다. 며칠 동안 장훈은 연꽃화에 깨진 부분에다 연꽃잎이 살짝 젖혀진 모양을 다듬었다. 물이 흘러내려 길이 고운 모습을 드러냈다. 장훈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아주 기분 좋게 웃었다. 몸을 풀 겸 윗몸을 옆으로 휙 돌렸다. 전반 아저씨가 두어 발짝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빙긋이 웃고 있었다. 드디어 연꽃 화기가 완성되었다. 여름 내내 보아온 거지만 정을 내려놓고 몇 걸음 둘러서서 보는 연꽃 확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돌 같지 않은 연하디 여는 꽃잎이었다. 장훈은 가슴이 뛰었다. 코끝이 찡했다. 갑줄이 옆으로 와서 장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장돌아, 입맛 완성했구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제 막 필 것 같은데. 물길까지 떠서 흠없이 다듬었구나. 고맙습니다. 아저씨들 덕분입니다. 장훈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이고, 우리 훈장이 예의까지 바르다니. 상수가 뒤에서 끄덕이며 웃어주었다. 장훈도 마주 웃었다. 뭐해? 끝났으면 이쪽을 거들어야지. 전밭 아저씨가 지나가는 길에 짧게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으이그 어째서 저리 인색할꼬. 갑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장훈은 사람들과 함께 절 옆으로 가서 연꽃 확을 옮겨 놓았다. 뒷숲에 흐르는 개울물을 잡아 연꽃 확으로 이었다. 맑은 물이 굵은 대나무를 반으로 갈라 만든 물길을 따라 연꽃 확으로 이어졌다. 바닥에는 확에서 흘러나온 물이 물줄기를 이루도록 개울에 팠다. 물이 들어와 펑퍼짐한 연꽃에서 찰랑였다. 마치 온 세상이 연꽃이 감싸고 있는 듯했다. 살짝 아래로 처진 꽃잎 하나가 물길을 터주었다. 맑은 물이 연꽃에 감싸여져 있다가 다시 흘러내렸다. 아래로 쭉 이어지는 물줄기가 작은 강 같았다. 고생하셨습니다.